이제 수시 전형은 아까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인데요. 특기자 전형은 좀 특수하니까 이것은 좀 빼고 나머지 세 가지 전형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전형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생김에서 교과라는 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성적과 세특을 합쳐서 말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는 그 교과 중에 성적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특은 포함되지 않고요. 오로지 정량적으로, 제가 좀 정량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를 데이터를 계산식으로 돌려서 점수가 높은 순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써있지 않고 상위권 대학에는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써있어요. 그게 교과 전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과 전형에서 하나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교과 전형은 반드시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그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과 전형이라는 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건데 학교마다 내신 성적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급이 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 학교에 있는 데서 1등급 초반 때 점수를 맞았는데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만 1등급이지 전국 단위로 보면 어쩔지 모르니까 그 검증 차원으로 수능 최저 이 정도를 맞추는 학생만 뽑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하나 더 세워놓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의 개념만 여기서 이해하시면 이게 어떤 수능 최저라는 게 입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부원장님이 설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정량평가라는 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량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하는 걸 정량평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더 쉽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성적입니다. 성적.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정량평가입니다. 그 앞에 정량평가는 내신 성적을 말한다. 수치화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말한다라고 용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아까 교과 전형이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었다면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내신 성적을 포함한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검토해서 뽑는 전형입니다. 그냥 성적만 좋아서 뽑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의 한 활동들,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합적이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 대학들도 본인들만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텐데 자, 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서도 이 종합전형은 아까 그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었던 것처럼 상위권 대학일수록 면접이 있고요. 수능 최저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는 제가 정량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랑 연결돼야 되는 짝꿍입니다. 짝꿍. 교과전형은 정량평가랑 짝꿍이고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랑 짝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정성평가의 여러 가지 역량들 어떤 걸 검토를 하냐 하면 크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선발하는 게 종합전형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설명은 보시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이런 영역들을 반영 비율만 조금씩 다르게 하고 다 이런 기준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하려면 요 역량들에 대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역량들이 뭔지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대학 측에서 제공한 거거든요. 대학 측에서 이런 학생들의 이런 역량을 볼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볼 거예요. 이거가 되는 거고 진로 역량은 고등학교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고 노력했는지 볼 거예요. 이 얘기인 거고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특히 이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역량 가지고서는 당락을 결정하는데 큰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학습 역량과 진로 역량은 중요한데 여기 써있는 말들은 좀 추상적이니까 그 뒤에 저희가 다 넣어놨는데 자료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가? 학업 역량 쪽에서는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본다는 얘기인가라는 걸 질문 형태로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반영됩니다. 내신 성적이. 그게 학업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취도에 대한 것도 보겠다라고 써있는 거고요. 학업 역량에. 그 다음에 학업 태도에 대한 거 선생님이 그 세트에 써주실 거란 말이죠. 아니면 그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얼마나 또 다른 식으로 호기심을 보였고 그거와 관련해서 확장된 연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써있는 걸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업 역량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성적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진로 역량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그 활동들에 대한 걸 얼마나 심화 탐구했는지를 보는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으면 물리와 관련된 공부를 얼마나 관심 있게 했는지, 국문과를 가고 싶었으면 국어와 관련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건 이 첫 번째 거거든요. 이 첫 번째 거 보시면 전공 관련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 심지어 물리가 개설되어 있는데 물리학과 가고 싶은 친구가 물리를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정량평가에서는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럼 성적만 되면 돼요. 물리 안 들었어도. 근데 종합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좀 이따 부원장님이 그 부분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진로 역량이라는 거는 내가 전공하려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했는가를 보는 거라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목과 관련된 것들, 내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구나.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면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것도 그러니까 내가 전공 관련한 교과는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거면 물리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두 번째가 진로 역량이었고요.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들끼리 얼마나 높고 공동체가 잘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서 이거 자체가 유의미하게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종합전형이었습니다. 그죠? 수시전형에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전형이 있는데 제가 교과전형 말씀드렸고 종합전형 말씀드렸어요. 하나 남은 게 논술전형인데요. 저희 국가원이니까 논술전형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글쓰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친절합니다. 자, 글쓰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기출 문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양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이거든요. 전혀 글쓰기도 아니죠. 여기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물어보는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만 읽어보시면 재미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가지고 답을 쓸 때는 이건 학생이 합격하는 답안지거든요. 실제 학생의 답안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서 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의 논술은 수학의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과학의 서술형, 수학의 서술형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문계열 논술은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열 논술은 어떤 식이냐면 제일 위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교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가의 기억에 대해서 나의 사회학 개론이 어떻게 답할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 논하고 가의 니은을 가의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정당한 후 그 정당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여기 떠 있는 건 가랑 나만 떠 있는 거 심지어 다는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 너무 작아서 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요걸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1시간 반 만에 써야 된다. 이 글을. 여기 합격한 친구
글씨 너무 잘 썼죠. 논술에서는 정말로 글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논술 전형도 아주 중요한 전형일 때는 첫 번째로 글씨 잘 써야 된다는 엄청 얘기해가지고 저희 건물에 윤 발음 글씨인가? 거기도 엄청 많이 올라가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근데 논술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논술 진짜 어렵다. 논술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라 논술도 수시 6장의 카드 중에 분명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되게 종합적인 거라서 보원장님이 이따가 말씀하실 거고요. 어쨌든 논술 전형은 이렇게 시행이 된다. 수시 중에 논술도 있다. 문과 이과 다 있다. 그리고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할만하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논술은 단순한 지식을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표현까지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문계 논술은 사실 그 논술이 한참 성행할 때 시작하는 시점이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끝내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해도 사실 훈련만 잘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자기 본인 내신 성적으로는 꿈도 못 꾸는 학교들도 많이 갔어요. 그때는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많았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몰리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어차피 내 성적으로 지금 서울 상위권대가 전혀 뭐 교과 전형도 안 되고 종합 전형도 안 되고 수능 성적도 안 나온 방법 논술밖에 없잖아요. 심한 경우는 막 6논술 씁니다. 수시 6장 다 논술 씁니다.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논술도 하나의 카드로 생각을 해볼만 하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자꾸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부원장님이 또 자기가 한 말을 했다 뭐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논술을 잘 쓰는 건 어려운데 논술에는 수능 최저라는 또 기본 하나의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거꾸로 수능 최저를 합격하는 친구가 실제 경쟁률에 비해서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논술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논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따가. 자, 여기까지가 수시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요. 수시는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중심이고 종합 전형은 다 보는 거고 그 밖에 논술도 있더라. 아까 교과 전형에서 평가하는 건 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걸 무슨 평가라고 했죠? 제가 정량 평가라고 했고요.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라고 했습니다.